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9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오늘 오후는 제가 8가지 경기 분석을 준비해 왔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 분석이랑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제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를 집중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많이들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오늘 경기 바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입하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전체 분석표에 대한 이제 양식이고요. 뭐 승패 라인, 언오버 라인, 뭐 참고 지수들, 이슈들까지 적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탑4는 제가 4경기 가장 데이터가 괜찮은 경기들 이런 식으로 집중 분석해 드리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기아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좀 제가 타이틀을 달아보자면은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다 라는 타이틀을 달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동의하시나요? 자, 일단 KT의 선발은 패트릭 머피가 등판을 하는 상황이고요. 기아의 선발은 제임스 네일이 등판을 합니다. 패트릭 머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52kg짜리 포심에다가 투심, 뭐 커브,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구속도 빠르고 구위도 괜찮고 레파토리도 생각보다 다양해요. 그래서 안정감 있게 5이닝 이상 2실점 이하는 꾸준하게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기아가 조금 아쉬운 점이 이렇게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생각보다 150 넘어가는 공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던 경우가 많았었다 보니까 머피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높게 설정을 하더라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에 지금 기아의 선발 제임스 네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잘하고 있거든요. 24경기 나와서 147.1 동안 1.03의 WHP와 2.32의 ERA. 그래서 이제 149kg짜리 페이스볼이라든지 뭐 투심, 커터, 스위퍼, 뭐 체인저까지 기본적으로 무빙볼에 대한 밸류가 높고요. 스위퍼도 가기 좋습니다. 그래서 뭐 땅볼 유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은 기아가 최근에 야수들의 집중력이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뭐 타격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필딩에서도 안정감이 좀 이제 보여지는 구간이거든요. 실책이 최근에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 네일이 KT 만나서도 잘했었거든요. 이번 시즌 한 경기 나와서 6이닝 무자책, 지난 시즌에도 4경기 나와서 23이닝 이자책 0.78.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빠른 템포의 투수전이 예상이 되는 매치업인데, 다만 조금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기아가 불펜 소모가 좀 많았습니다. 최근에 뭐 정혜영부터 시작을 해서 뭐 성영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상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상우라든지 얘네들이 전부 다 연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접전, 저득점 흘러가다가 불펜 구간 들어가면은 KT가 조금 더 유리한 구간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봐주는 시점이고, KT 프렌, KT가 역배를 받는다면 KT 프렌, 역배,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SSG랑 NC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SSG가 이제 뭐 최민준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불펜 구간에서 필승조 자원들의 이제 연투가 안 되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 이제 좀 화력전이 나왔었거든요, SSG가. 근데 이제 오늘은 사실 미치 화이트라는 이런 선발에다가 불펜이 또 총력전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어제랑 좀 다른 양상의 경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오늘 SSG 선발 미치 화이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5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그 다음에 커브 스위퍼까지 던져주는데 직선 구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는 합니다. 다만 워낙에 구속이 빠르고요. 구위가 좋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NC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밸류가 높은 무빙볼러를 만났을 때 조금 타이밍이 잘 안 맞는 모습들? 실제로 이번 시즌 화이트는 NC를 만나서 6이닝 동안 피안타 2개 무자책으로 굉장히 좋았었던 기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SSG는 오늘 화이트에다가 불펜 필승조 총력전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NC의 타격이 좀 터져주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NC의 선발은 김노건이가 등판을 하는데 14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우타자 상대로 브레이킹볼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좀 볼질이 있습니다. 이닝 대비했을 때 볼질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이제 뜬공 유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랜더 스피드 같이 타자 구장에서 가져가는 경기에서는 리스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대량 실점이 언제든 가능하거든요. 담유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SSC가 최근에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구간은 아닌 건 맞는데 사실 최근에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 5경기에서 이제 홈런도 꽤나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최근 5경기 홈런 8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SSG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최근에 NC 같은 경우에는 불펜에 대한 과부하라든지 이제 실점률이 또 올라가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선발 싸움에서 SSG가 마진을 남기고 이제 뒷심 싸움 넘어가면은 조금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SSG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가능성이라든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롯데랑 두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두산. 이 매치업은 뭐 팩트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벨라스케즈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3번 등판해서 14이닝 동안에 1.79의 WHP와 7.71의 ERA. 안정감이 많이 좀 떨어지는 건 맞죠. 자, 그래서 이제 149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구속이 빠르기는 합니다. 다만 조금 볼끝이 밋밋하다 보니까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다. 다만 이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는 나쁘지 않아요. 이 슬라이더의 각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가장 타이밍이 아쉬웠던 구종이 뭐였죠? 슬라이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팀이에요. 리그에서 가장 이 브레이킹볼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팀인데 게다가 최근에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득점에 대한 지원도 리그 전체 꼴찌를 달리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타점 생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벨라스케즈의 브레이킹볼에 약간 타이밍이 전혀 안 맞을 수 있는 가능성, 벨라스케즈의 뜬금 호투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두산의 선발은 잭 로그가 등판합니다. 147kg짜리 포심에다가 투심, 커터,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킹볼, 뭐 체인지업 이렇게 던져주는데 이 로그도 되게 브레이킹볼이 좋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 롯데를 만나서도 4경기 나와서 3승, 27이닝 동안 5자책, 1.67의 ERA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롯데가 최근에 좀 아쉬운 점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2주 동안 좌투수를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었다? 0.597. 리그 전체 압도적 꼴찌였거든요. 그래서 점점 좌상바의 모습을 다시 좀 찾아가는 듯한 느낌의 구간이다 보니까 벨라스케즈의 뜬금 호투 가능성이라든지, 로그는 원래 롯데 상대로 강했었고 최근에 이제 흐름까지 감안해 봤을 때 투수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꼬니암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롯데가 역배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롯데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 아니면 언더에 대한 가능성, 선발 싸움에서는 접전 저득점 가질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두산의 불펜 구간이죠. 최근에 이제 과부하도 좀 심했었고 이제 방어율 자체도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 최근 5경기 22.1 동안 7.66의 ERA. 그래서 요거는 이제 롯데가 역배를 받는다면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라든지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하나랑 삼성 볼게요. 하나 삼성. 자, 요거는 제가 분석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은 이 황준서가 지난 이제 SSG를 만나서 6이닝 무자책 완벽한 피칭 내용을 보여줬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스플릿이 긁힌다라고 한다면 SSG 상대로 완벽한 피칭 내용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멘트를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오늘 매치업 상대는 삼성이죠. 자, 삼성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9득점,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가져가는 팀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생각보다 자완투수 만났을 때도 강했었고, 이렇게 스플릿이라는 구종 상대로도 타이밍이 괜찮았어요. 게다가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3할 3푼, 홈런이 또 8방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황준서가 사실 삼성의 타선을 견뎌낼 수 있겠다라는 근거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삼성은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0.775, 리그 전체 1위였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황준서가 아무리 오늘 피칭 내용이 좋다고 한들, 스플릿이 긁히는 날이라고 한들, 삼성을 만나서는 이 상성에서 너무 좀 밀리는 듯한 느낌? 기대값 자체를 저는 높게 잡아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삼성의 선발은 이승현이 등판합니다. 142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저,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일단 뭐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구위가 나쁘지는 않은데 최근에 구위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8월달 4번의 등판에서 18.2이닝 동안 13자책 6.27의 ERA. 그리고 사실 하나의 타선의 강점이 뭐죠?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팀 OPS가 0.760, 리그 전체 4위. 공구리 왕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뭐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자, 그래서 요거는 좀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 황준서가 더 잘하느니 이승현이 더 잘하느니 이건 잘 모르겠고, 황준서에 대한 기대값도 이승현에 대한 기대값도 높게 설정을 해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삼성이 홈이었으면은 저는 삼성의 승리 각을 봤을 것 같은데, 이게 원정이라서 만약에 정배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르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KK9258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프랩 아니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LG 키움 볼게요. LG 키움. 자, 이 매치업은 이제 LG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임창규와 정현우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75승 팀과 38승 팀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선호도가 높겠죠. 자, 그리고 이제 키움이 최근에 몇 연패죠? 지금 6연패까지 장주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3.4득점에 실점이 6.8실점씩. 뭐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팀이다 보니까 오늘 1위 LG를 만나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냉정하게. 자, 그렇다면 이제 정현우 볼게요. 이번 시즌 14번의 경기에서 67.1 동안 1.63의 WHP와 5.48의 ERA, 142km짜리 패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속이라든지 뭐 구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볼질도 있죠. 정타, 장타, 볼질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나도 명확해 보인다. 아쉽습니다, 되게. 특히나 이번 시즌 원정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9번의 경기에서 39.2 동안 32자책, 7.32의 ERA, 커맨드가 흔들리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반면에 지금 LG는 이렇게 정현우가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선구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까지 너무나도 잘 돼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정현우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낮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키움이 뭐 불펜도 리그 전체 꼴찌를 하고 있는 팀인데 주승호까지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이 될까요? 자, 반면에 지금 LG의 선발은 임창규가 등판하는데 이번 시즌 뭐 너무 좋아요.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시즌 23경기 나와서 139.1 동안 1.23 WHP와 2.71의 ERA. 이번 시즌 좋은 게 뭐냐면은 뭐 구속이 전성기 데뷔했을 때 많이 떨어진 건 맞지만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아니면 커브가 확실한 위닝샷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페이스볼도 나쁘지 않거든요. 매치 아깝네요. 그래서 요거는 뭐 키움의 6연패 이런 구간을 뭐 끊어줄 수 있겠다 이런 명확한 근거를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LG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PB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야쿠르트 히로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르트 히로시마. 트리마카시 물결표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 매치업은 제가 이제 최근 양 팀의 흐름을 봤을 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야쿠르트가 최근 5경기에서 1승을 추가하는 동안에 히로시마가 최근 5게임에서 4승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야쿠르트는 최근에 아쉬운 게 뭐냐면은 평균 득점이 최근 5경기 1.6득점, 리그 전체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일기간 팀 타율이 1할 7푼 9리까지 야수들의 집중력 자체가 정말 최저점에서 유지가 되는 구간? 여기서 오늘 매치업 상대는 모리. 일단 모리가 원정에서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실점률이 올라가는 선수기는 한데
일단 레퍼토리가 되게 다양하고요. 무빙볼이 되게 좋습니다. 야쿠르트도 이번 시즌 아쉬운 점이 무빙볼에 대한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 팀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최근 흐름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모리가 그래도 6이닝 이상 20점 이하는 가져와 줄 것 같거든요. 반면에 지금 야쿠르트의 선발은 이제 타카나시가 등판을 하는데 14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스플릿, 뭐 커브 상하 로케이션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보더라인 피칭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히로시마도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원정에서의 히로시마를 믿어줄 수 있겠느냐. 원정에서의 팀 OPS가 0.619로 리그 전체 몇이? 8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진구 구장이라는 구장 자체가 타자에게 유리한 구장인 거는 맞지만 선발들의 이제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 능력이라든지 양 팀들의 빠따가 최근에 이제 뭐 흐름이 좋지만은 않은 구간이라는 점, 히로시마는 원정에서 가져가는 이제 경기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이거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봐주고 싶긴 하거든요. 솔직히 난이도가 좀 어려운 경기는 맞아요. 팩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승패는 솔직히 모르겠고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릴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신 요미우리 보겠습니다. 한신 요미우리. 자, 요미우리가 최근에 좀 흐름이 많이 아쉽죠. 최근 몇 연패냐면은 4연패까지 이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을 한번 바꿔줘야 되는 타이밍인 건 맞는데 일단 최근 5경기 봤을 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실점에 대한 억제도 안 되고 있고요.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은 야수들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타석에서는 조금 급한 모습, 그리고 이제 필딩에서는 약간 실책이 많아지는 모습, 야수들의 이 집중력이라든지 최근의 밸런스 자체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선발은 한신의 선발은 오타케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잘하거든요. 11경기 나와서 64.2이닝 동안 0.99의 WHP와 2.64의 ERA. 특히나 이 오타케가 좋은 게 뭐냐면은 홈에서는 거의 무적이에요. 5경기 나와서 32.2이닝 동안 4자책 1.1의 ERA. 그래서 타선 사이클이 최저점에 있는, 타선에서 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요미우리가 이 오타케에 좀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대응이 되겠느냐, 아니면 보더라인에 이렇게 걸치는 볼넷이 거의 없거든요. 대응이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 오타케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조금 높게 설정해 가져갈게요. 반면에 이에 맞서는 요미우리의 선발은 오늘 야마자키 등판합니다. 야마자키 이번 시즌 너무 좋죠. 19경기 나와서 124.2이닝 동안 0.99의 WHP와 1.73의 ERA.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커터가 조금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이 많아지다 보니까 8월달 3번의 등판에서 15.2이닝 동안 11자책 6.32. 최근 흐름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마자키도 사실 수비에서의 도움이 좀 필요한 유형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미우리의 최근 타선에서의 집중력이라든지 이 필딩에서의 실책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역시도 많이 거슬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실책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신의 승리에 대한 가능성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니오넴이랑 라쿠텐 볼게요. 니오넴, 라쿠텐.
일단 이 매치업은 니오넴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오늘 니오넴의 선발이 기타야마가 등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 시즌 니오넴에서 가장 좀 안정감 있게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17경기 나와서 117이닝 동안에 0.97의 WCP와 1.69의 ERA. 지난 시즌보다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번 시즌. 그리고 이제 워낙에 또 구위가 좋아요. 구위가 좋다 보니까 약간 존 안으로 이제 우겨 넣는 피칭을 가져갔을 때도 상대 입장에서는 대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꽤나 많았거든요. 근데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득점이 잘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라쿠텐이 가장 좀 어려워했던 유형이 이런 기타야마 같은 유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힘과 힘으로 붙었을 때 이 기타야마의 구위와 라쿠텐의 빠따의 힘이 붙었을 때 라쿠텐의 빠따가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쿠텐이 가져가는 이런 펀치력에 대한 결여가 이 기타야마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많이 좀 올려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거의 뭐 완벽투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반면에 지금 라쿠텐의 선발은 쇼지가 등판을 하는데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커브, 뭐 스플릿 여러가지 구종을 던져줍니다. 다만 이 직선 구종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아요.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나쁘지는 않은데 확실한 위닝샷이 조금 애매하다? 니오넴도 이제 직선 구종에 대한 강점이 워낙에 또 뛰어난 팀에다가 이제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선발 싸움에서는 그래도 니오넴이 마진에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양팀의 불펜 구간까지 감안해 봤을 때 최근에 뭐 과부하라든지 아니면 좀 실점률이 그나마 높은 팀은 라쿠텐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니오넴이 조금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니오넴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발 구단에서 니오넴이 마진에 남겨주면서 불펜에서는 조금 더 벌려질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좀 일방적인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넴의 승리라든지 이제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라쿠텐은 사실 지금 최근에 흐름 자체가 타격에서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니오넴이 많이 유리하겠죠.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유튜브로 봐주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의 분석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전체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 경기 또 확인하고 싶으시다라는 분들은 가입도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